안녕하세요.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저 자신이겠죠. 미술 치료사의 자전적 탐구에 대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전공 주임 교수로 있는 전순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성화 과정에 대해서 한 400쪽 넘게 이번에 책을 썼고 요번 4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는 미술치료사의 자전적 탐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11년부터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2018년부터 이렇게 꿈 분석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꿈 일기를 쓴 게 거의 뭐 500페이지, 600쪽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잘 좀 모아서 책을 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이라 방학 동안에 어디 외국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뭔가 저 안에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지난 2020년 6월부터 종강할 때서부터 시작한 게 이제 9월 말에 탈고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0쪽 정도 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쓰다 보니까 400쪽까지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들, 이런 자전적 탐구 또는 자문화 기술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이런 질적인 연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좀 한번 저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심리학 관점에서 본 미술 치료사의 자전적 탐구, 그리고 저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적 탐구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분석 심리학이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기 조금 힘드신 분들이 저의 그 체험을 통해서 풀어낸 그 분석 심리학 이야기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 표지도 이 심리적 여정으로 저는 이거를 길로 표현했습니다. 저 자신을 찾아가는 탐구, 심리적 여정을 길로 표현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전체성, 둥근 원에서 함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일성,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지만 나의 그 불건강한 부분, 인정하기 싫은 부분, 또 불편한 부분, 나의 열등감, 콤플렉스도 같이 돌보고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수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개성화 과정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또 한편 이 동그라미는 태양 또는 우주라면 여기는 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을 잘 해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또 땅의 원리로도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늘의 원리도 살아가야 되지만 또 현실적 원리, 그리고 영적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대극적인 원리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표지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내면 아이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인 분석을 정신 분석, 정신역동으로 130회 받고 거의 3년 넘게 저의 그 어린 시절 아동기 감정 양식, 또 상처받은 내면 아이, 이런 거를 거의 3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을 나의 내면 아이, 외로운 저의 어린 시절, 그리고 어쩌면 외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의 그 만남,
그래서 외로운 어린 시절과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을 만나고 나서 제가 창조적 내면 아이를 또 저 안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1장은 나의 내면 아이고, 이거는 이제 어, 푸른 물, 엄마의 자궁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생명들이 저의 긍정적인 그런 생명의 용트림을 어, 어, 그림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국대학교 문학예술치료학과 예술치료 그 박사과정으로 그 신화와 예술치료를 강의를 했는데, 그때 진 시노다 볼린의 그 내 안의 여신 찾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내라고 그랬는데 자기 안에 그 원형들을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진 시노다 볼린의 그 내 안의 여신 찾기, 지금 제가 정확한 제목을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겠지만 하여튼간에 진 시노다 볼린의 책을 보고서 제가 7가지 그 여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좀 제 나름대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달과 궁수의 여신 아르테미스, 목표를 향해서 돌진. 제가 아마 이 아르테미스가 나와서 지름신이 바로 아르테미스 원형이지 싶어요. 그래서 책도 4개월 만에 끝냈고, 물론 이제 그 몇 년 동안 축적된 자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교수로서 항상 학문을 탐구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아테나 원형이 있어서 지성의 세계로 인도했고, 그리고 헤라는 이게 그 결혼의 수호신이고 신실한 아내인데, 저한테 이 헤라 원형이 상당히 부재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 진 시노다 볼린의 그 책을 읽었는데 저한테 헤라하고 아프로디테가 제일 부족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두 아들, 그리고 제가 치료한 그 내담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는 지금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이 더 전부 제 자녀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받으면서 그런 자녀로 보이는 오지랖을 좀 조정을 해라,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데메테르 양육자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르세폰에 납치된 지하세계 여왕 하데스에게 납치됐죠. 그래서 무의식을 탐구하고 그런 면에서 페르세폰의 특성이 있고, 또 페르세폰이처럼 저도 아주 순진했어요. 그래서 하데스 같은 남편을 만난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으로 유명하죠. 비너스라고 그러고. 근데 그 진 시노다 볼리는 이 아프로디테를 아주 좋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처녀 여신 아르테미스, 아테나, 헤스티아, 그리고 상처받은 여신 헤라, 데메테르, 페르세포네, 그리고 창조적 여신, 이렇게 아프로디테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저 안에 글을 쓰고 하는 거는 제 안에 창조성의 발견이지 싶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저 안에 그 새로운 창조성의 발견에 대해서 썼고, 이제 앞으로 저는 헤스티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헤스티아 원형으로 가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찾아, 그래서 그리스 여신을 통해 7여신을 통해 내 안에 원형 찾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연금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김진숙 교수님의 그 연금술 책이 있는데 에딘저 책을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금술 안에서 지금 여기 6번이 없네요. 그래서 1, 2, 3, 4, 아마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 7개의 이 어떤 과정에서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이 그런 연금술 과정처럼 변환이 일어나서 흑화 단계, 백화 단계, 적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합일로 이루는 것을 여기다가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그런 백화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연소 단계에서는 불이죠. 태워져야 할 것들, 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겠죠. 그리고 용해는 이제 물이에요. 그래서 자궁으로 회귀, 은거는 또 흙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상승은 이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날개짓, 그리고 죽음은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죽음과 일상의 행복. 그리고 요 6번이 여기로 갔네요. 6번은 좀 제 안에 분리될 건 분리되고 건강한 로고스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일에서는 결국 남편을 새로운 각도로 또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심리적 결혼, 융합이 됨으로써 이 남편을 제 안에 온전하게 받아들인 그렇게 연금술을 통해서 저의 결혼 생활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분석심리학과의 그 운명적인 만남. 제가 어느 학교에 그 전임 교수로 있었는데 거기서 3년 근무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저 자신이 이제 저 자신의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 2011년부터 분석 심리학과, 여기 오자가 있네요. 심리학과 운명적인 만남을 해서 중년의 위기인 저의 그 신경증을 살폈고, 또 중년의 굉장히 편향적인 삶에 대해서 지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꿈을 통해 무의식과, 이제 이건 분석이 들어간 거죠. 무의식과의 그 첫 만남에서 페르소나에 밀착된 저의 인생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계속 분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꿈과 동행하는 무의식적인 삶을,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관계하는, 조우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꿈을 통해서 많은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징은 그 안에 저의 시몬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술치료사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어, 전순영 교수가 아닌 인간 전순영으로 사는 미술치료사의 개성화 과정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의 페르소나하고 너무 오랫동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3년 넘게 이렇게 분석을 받으면 그 중에 7, 80%는 페르소나에 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저의 페르소나를 이제는 조금 가볍게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의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또 밝은 그림자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안에 그 아니무스, 이게 이렇게 번호가 잘못됐을까요? 예, 저 안에 그 아니무스, 조폭 아니무스부터 밀리터리 아니무스, 또 찌질한 그 동네 깡패 그 아니무스부터 또 심지어는 융까지 만나면서 저의 여러 그 아니무스 상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저의 시몬의 인격이죠. 그리고 한 번씩,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셀프, 신의 목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만남에서는 그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바로 저의 그 여성성을 찾는 거였어요. 제가 사실은 남자처럼 좀 살거든요. 이 얼굴은 여자인데 굉장히 정말 조폭 같은 그런 기질도 있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카리스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갖춰야 될 뭐 살림을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또 관계지향적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따뜻한 엄마, 주부, 아내 이런 역할을 어느 날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또 참아주고 참아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성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가 직접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도
자연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애썼고 꿈에서도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많이 보냈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의 그 개성화 과정, 이것이 뒤에 있는 배경이 바로 그런 그림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냈는데 책 뒤에다가 역자 서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역자 서문 안 쓰고 그냥 내면 안 돼요. 그랬는데 역자 서문을 내라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서, 그 책을 쓰면서 서문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발췌해서 여기다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나의 꿈을 중심으로 분석 심리학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다루고, 분석 심리학은 체험 심리학으로 자신을 경험을 강조하였기에 다시 용기를 내어 늦은 나이에 주로 분석을 받은 이야기들로 펼쳐졌어요. 그것에 대한 감흥, 또 분석가에 받은 피드백, 거기에 대한 저의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반응들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 꿈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무의식이 보내준 꿈을 귀중한 보배로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파일로 만들었고, 그전에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 정신분석 받은 그거는 제가 이사 오면서 버려버렸어요. 너무 그 내면의 상처 아이를 들춰내기 때문에 버린 게 정말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파일로 만들어서 글을 쓰고 그에 따른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페이지 수가 늘어갈 때마다 아주 마음이 뿌듯하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400쪽,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400쪽인데 지금 한 600쪽 돼요. 400쪽이 넘는 글과 그림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름신이 내려서 저의 이야기를 쉽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또 글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 개성화 과정으로 가기 위해 다소 반복적인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중년의 후반부에 받은 개인 분석은 40대 초에 받은 130회 분석과 그 느낌과 내용이 상당히 질적으로 달랐어요. 인생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불안해했거든요. 초조해하고. 그때 그냥 자연의 한 일부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노년기의 인생을 바라보는데 좀 더 이제는 균형된 안정된 시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마음을 이제 비우게 됐죠. 그래서 본 책이 자신을 탐구하는 그 치료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융은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말했잖아요. 반드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그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체험을 갖고 그래서 치유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학회에서 이부영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듣고서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료자분들에게 저는 자기 치유가 제일 중요하므로 개인 분석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40대 바로 그 밀레니엄 2000년 밀레니엄의 그 2월 달에 시작한 저의 개인 분석은 아직까지 2021년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생생한 살아있는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로서 혹은 미술치료사로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인 분석에 투자한 6년이나 넘는 시간들이 저를 온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정신 역동하고 정신 분석으로 130회 받았을 때는 거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7년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분석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그런 연구소를 다니면서 또 저희 분석가 그 연구소에서 또 스터디를 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거름이 되죠. 예. 그래서 6년이나 넘는 시간들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그 치유 작업은 아마 제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동안 주로 대학에서 교육자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자전적 탐구를 통해 좋은 치료자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고, 계속 저도 실수를 하고 미성숙한 면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발견하고 씁쓸하기보다는 내일에 보다 희망차고 건강한 하루로 나가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간에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오브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론과 함께 저의 체험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냈습니다. 이거는 중년의 카오스를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개성화 과정해서 이 생명의 빛, 자, 이걸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오랜 시간의 담금질 속에서 켜켜이 그 속살을 드러내며 조용히 자기 모습을 빛으로 드러낸다. 생명은 장구한 세월의 기다림 속에서 여린 새싹과 꽃봉오리를 움트며 생명의 파동과 에너지를 우주에 보낸다. 생명의 경이로운 축복과 은총 속에서 살아있는 나의 그 신성한 고귀한 무의식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노래로 헌정한다. 그래서 저는 이 무의식의 순명하고 무의식의 소명에 따르는 이 삶이 저 자신을 성장시켜주고, 저 자신을 성장시켜주니까 저의 부부관계도 좋고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아지고 저 주변의 대인 관계가 좋아지니까 저는 참 이 중년 후반부에 노인기로 이렇게 접어들 때 분석을 굉장히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을 마지막 그림으로 책에 담았습니다. 예, 제가 제 책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설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